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박시동, 이광수, 박시동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선생님 그리고 제자 겸공 1호 제자 최서영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가방 학생 최서영입니다. 저희 스텝의 공식 1호 학생인데 지금 첫날부터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6.77%로 어제는 79,000원이었는데 오늘은 75,000원 벌었습니다. 야, 7만 원 벌었어. 역대 최고 수익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거 얘기해봐요. 지금 이번에요. 이번에 도전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ETF를 처음에 샀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기를 원래 원칙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사고 있고 저번에 배당주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추천해주신 표 중에 하나 골라서 그것도 5주 샀습니다. 하라는 대로 계속 하고 있네. 네. 그리고 지금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110만 원 정도. 1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만 5천 원 벌었다고? 네. 자, 지금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될까요? 네. 질문해봐요. 한번 내가. 제가 ETF랑 배당주를 이제 하나씩 종목을 골라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또 도전을 해볼까 싶어서 추천을 받으려고요. 네. 예, 보통 저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종목을 얼마나 몇 개를 투자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많이 투자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구에서 타율이 낮은데 타석에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안타를 많이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너무 늘려가려는 욕심은 내지 말자. 네. 소수 종목에 가만히 투자. 있어. 그런데 하던 대로 해. 그런데요. 두 종목은 너무 적어요. 한 세 종목 정도. 하나 더. 네, 하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코스피 관련된 ETF를 샀는데 이제 코스닥 ETF를 코스닥 ETF. 네, 코스닥 ETF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네. 질문 하나 더 받고 또 네.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나 봐. 네, 그리고 좀 많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월급의 몇 % 정도까지 투자를 해도 될까? 왜냐면 요즘에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자꾸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한길 모니터 자신감이 드니까 하란 대로만 했는데 좀 더 쓰고 싶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큰일 날까 봐. 어디까지 해도 되나? 네. 예. 요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오랜 하세요. 아니 생각 좀 해보더라고요. 주식 세계에서 그래 그렇다면 이런 원칙이 있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손실을 볼 거다, 잃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10% 정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주가가 하락할 때 빠지자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식이 10% 정도 빠지면 손절매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전체 금액이 있을 때 이 정도 돈은 10% 빠져도 괜찮아. 그 금액. 괜찮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 원 없어도 돼. 그러면 10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근데 난 100만 원 괜찮아. 그럼 1000만 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지점이요. 네. 고지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돈이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 그래도 막 좌절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금액. 그렇죠. 그게 이제 10%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선생님 PD? 10만 원에서 10만 20만 원? 원.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지금은. 원까지? 네, 2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더 살 네. 여유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게 맞습니다. 없어져도 타격을 받는다든가 막 자꾸 생각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착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못 하게 돼. 맞습니다. 잃어도 그래 다음에 괜찮다. 벌지 뭐. 그래. 그, 부장님이 보상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약간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마음 넓게 네.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해 주겠지? 네. 안 해줍니다. 와! 근데 제가 이제 피디님
오기 직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만약에 월급을 1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진짜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여쭤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생활비 정도 50% 정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어쨌거나 투자나 저금이나 재테크나를 하고 계셔요. 그 나머지 절반을 그럼 어떻게 쪼개서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적금의 40%, 적금. 주식 우리가 지금 하라고 한 주식의 40%.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이제 보험의 뭐 20% 그래서 4대 4대 2의 비율로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체계적이다.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저 나이 때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런 생각 바로 쓰고 그랬는데. 생활비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경성 못 움직이는 거는 내버려 두고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요 말랑말랑한 포션 중에서 요 안에서 어쨌거나 비율을 조정하셔야 되잖아요. 딱 요 나이 때에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하나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 나이 때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40대 50대 넘어가면 일단 지출이 확 많아지거든요. 아이들도 있고. 애들 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0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장년층 이후에 이제 노인의 어떤 삶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니까 또 소득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하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젊단 말이에요. 앞으로 돈 벌 날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위험을 올려도 잃을 돼요. 날도 많죠. 그렇죠.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또 그중에 이제 보험은 예를 들면 들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적금 반, 그다음에 배당주 우리 ETF 반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금을 얼마 들어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율이 뭐 2% 3%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배당주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떤 배당주를 골랐어요. 그거는 주식 자체로는 괜찮은 주식을 고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고 연습해봐라라고 했는데 주가 그 회사의 주가 있죠. 주가를 분모에 놓고 배당을 분자에 놓으면 이게 시가 배당률이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이야. 근데 배당을 500원 줘. 그럼 5%죠. 근데 이제 PD님이 고른 주식은 주가가 8만 원이에요. 지금 봤더니. 네. 근데 배당을 500원 줘요. 아니, 분기 배당이니까. 그렇구나. 예, 그럼 2,000원. 뭐 그럼 2,000원, 네. 2,000원이라고 쳐. 그러면 이 배당률이 예금보다 더 낮아. 얼마나 더 매력적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배당을 연습한다고 해서 고른 주식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높은 배당부터 쭉 순서를 낮춰 보니까 낮은 축에서. 낮은 축에 속해. 그러니까 적금 이자율보다 못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선 난 얼마나 주식을 더 사야 돼요라고 말할 때 4대 4대 2면은 네. 지금 젊으니까 안정적인 적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 네. 왜 적금 수익이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팍 늘려야 되는데 늘린다고 한 그 4가 알고 봤더니 예금보다 낮은 배당률을 갖고 있더라. 잘못 투자했다. 어렵다.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률은 그런데요. 그 사신 그 투자한 그 종목이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잘 찍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제가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서 9월에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골랐습니다. 그랬는데 쭉쭉 오르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지 잘 골랐나 했는데 아까 잘 골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우연히 찍었는데. 네.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회사를 골랐는데 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찍었는데 쭉쭉 오르면은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 하루에 한두 번씩 보고 하루에- 제가 원래 이런 투자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제 삶의 작은 행복? 피아노보다 좋아요? 어떨 땐 어떤 때는 피아노를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건반을 만지진 않잖아. 그렇죠.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이상씩 계속. 더 많이 보죠. 근데 액수로 따지면 몇백원 안 되는데도 그게 그쵸. 올라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니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사실 손실이 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어라? 돈까지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라? 네. 근데 그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에 대해서 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또 투자하신 저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또 왜 주목받냐면 캐대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수혜주로 하나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가가 왜 오르지? 이제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걸 알고 선택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종목은 잘 골랐다. 그런데 나는 배당주를 골라야지라고 했는데 정작 배당은 그렇게 센 건 아니었다. 그렇다. 그러니까 주가는 자본이익으로는 올라가는데 배당은 아직 조금 잘못 찍었는데 우연히 그렇죠. 잘 맞았어. 그래서 과목은 수학인 줄 알고 쳤는데 물리를 잘한 거야 지금. 다른 과목 점수가 높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제가 궁금한 건데 저는 결국 투자도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리스크를 세게 걸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 추구형 적금형으로 막 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사실은 이거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몰랐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왕창 사고 아니면 조심스럽게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알게 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공통된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격이 어떻든지. 그러니까 성격 따라서 그냥 난 이 성격이니까 나는 다른 거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할 거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격이 공격형이든 아니면 보수적이든 어쨌든 주가가 빠지면 판다. 이 원칙.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오르면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런데 마음이 소심하고 이런 분들은 주가가 오르면 막 팔고 싶거든요.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번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기 투자하시는 전에. 건 좋은데 원칙은 지켜야 된다. 성격하고 다르게. 그래서 근데 많은 오를 때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가 드릴- 정점인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오를 때는 절대 파는 게 아니고요. 언제 파냐면 그 오르는 주식이 떨어질 때 팝니다. 한창 올랐다가 네. 떨어질 때. 네. 떨어지려고 할 때. 아니요. 떨어지려고 하는 건 모르죠. 근데 주가가 실제로 오르다가 떨어질 때. 처음 떨어질 때. 네.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종기야 이러면서 떨어질 때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래서 원칙을 일반적인 아주 그냥 기초적인 원칙을 알려드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올라도 안 팝니다. 네. 근데 이게 3만 원이 됐어요.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팔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팔면 안 그게 돼. 우수해요. 근데 이 3만 원이 올랐다가 10%가 빠질 때 팝니다. 10%까지는 빠졌다. 네. 원칙은 동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올랐는데 27,000원까지 떨어졌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더 떨어진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그렇죠. 그때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아요. 그다음에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오를 때 팔아버리는 사람이 한 덩어리 있고 네.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오를 때 팔았어요. 근데 그 주식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 계속 오르잖아요. 또 사. 가장 비쌀 때 사요. 지금이야. 네, 너무 아까운 거죠. 왜 이걸 진작 팔았지? 이제서야 그렇지. 그렇죠. 알았네. 근데 꼭 사면은 빠져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또 손절을 못 하고 장기적으로 또 손실낸 주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저번에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게 딱 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구나. 다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비슷해서 비슷하게 행동하고 그것에 역행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라, 뭐 감정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투자에서는 최대한 심리와 감정을 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번다 주식은. 네. 원칙대로.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휙 지나가서 갔거든요. 뭘 살까 얘기할 뭘 때 살까? 우리가 이제 다음 종목을 오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거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죠. 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코스피는 대형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주로 중소형주에 있는 지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코스피 ETF를 투자했죠. 근데 이제는 코스닥 ETF를 투자하려고 작은 하는 거예요. 회사들 상대적으로. 시작하자. 그렇죠. 현대 이런 데는 코스피에 있고. 그렇죠. 그렇죠. 게임 회사들 작은 것들은 이쪽에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동안 코스피가 한 40%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그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경제에 관련된 정책들인데 여기가 코스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닥을 일단 관심 있게 보자. 이제 코스닥에 오를 차례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잡았는데 잠깐 수정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처음 코스피 ETF 투자하라고 할 때 네. 그때는 주가가 약간 박스 피고 조금씩 내려갈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저점일 때도 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떨어질 사라고 그러셨죠. 네, 떨어져도 우리는 괜찮다. 왜 어차피 우린 코스피 5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단기적으로 가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저점일 때 사는 연습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현장 강의 가서 질문 들어보니까 이걸 너무 금과 억적처럼 딱 고이게만 들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금 불기둥이지 않습니까? 계속 며칠째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박시동 예건수가 떨어질 때만 사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일주일째 못 샀는데 어떡해요? 나만 원래 올라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올라가? 언제 떨어져요? 떨어져요?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떨어질 때도 사는 연습을 하라. 떨어질 때도 사라는 것이지 예. 지금 대세 상승인데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고 아예 그걸 보고 계시면서도 안 사셨더라고요. 언제 떨어지나? 그것만 딱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역대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100일 때 단호하게 주식시장 쪽으로 간다고 했더니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떨어지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천드리는 거 이제 코스닥 ETF도 관심을 가져보시라. 근데 그거를 또 그럼 저번에 했던 것처럼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5일 연속 상승하고 최고치 그렇죠.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난 못 사나? 언제 사지? 주기적으로 딱딱딱 한번 사보시는 연습. 예. 그러니까 주가가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고 하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할 때 대응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얘기하니까 떨어질 때 사는 연습을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가가 막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엄청 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그렇고 막 주가가 엄청 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리 팔았다가 또 오르면 이제 고점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를 때요. 아. 근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은 떨어지면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를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상승하는 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때까지 쭉 상승하다가 살짝 꺾였어. 예.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로는 10%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이거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면 살려고 하거든요. 오를 때 사는 거다. 네, 네. 오히려 네. 그 상승 큰 틀에서 상승세에 있는 주식은 그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것 같으면 그때 사야 된다. 왜냐면 그때 한 번 탄력받고 또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을 살려고 그래요. 맞아요.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이 네. 빠진 것은 많이 빠진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물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저께까지 만 원에 팔던 게 오늘 8,000원이네? 그럼 세일이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지금 사둬야지. 그게 아니에요. 싼 건 이유가 있고 내려가는 그 시점에 여기가 그러면 저점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다음 날 지하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저점.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주식이 단순히 어제보다 또는 고점보다 빠졌으니까 싸다. 이 등식을 잊어버리시고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아 그거는 우리 물건 우리가 물건 값으로 자꾸 맞아요. 그 비교해 생각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직전에 본 가격을 정상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보다 빠지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아니다. 가격은 이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향후 미래 가치가 어떤지 매일매일 달라지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물건가하고 본능적으로 물건가처럼 생각하죠. 왜냐면 평생 물건 가격만 봤으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싸지면 세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쓸 물건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끊임없이 변동되는 가격이고 정가라는 게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매력을 느끼고 확 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바닥을 찍고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호재, 새로운 실적을 놓고 좋은 가치를 부여한 게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다른 물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느낌과 미래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이제 다른 물건이 됐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는 애 머리를 잡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 알려주신 원칙만 지키면 괜찮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거 있어요? 저 또 나오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목도 사고 이제 내 주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만 알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시험이 아니에요. 투자는. 그래서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 어떤 특정 과목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걸 알아나는. 그러니까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뭐 ETF를 샀어요. 그럼 ETF를 투자하니까 ETF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를 이제 찾아봐요. 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ETF를 하면서 또 뭐 ETN 같은 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또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지. 자꾸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물건 사는 것처럼 한다. 이것도 시험 공부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갑자기 서점에 가서 워렌 버핏 책 2권 사고 피터 린치 책 사고 막 책을 이만큼 사와요. 다 읽지는 않아요. 의미가 없고 내가 시작을 하면서 필요한 거를 학습하고 공부한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공부할 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런 노트를 한번 이제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필요한 거를 책을 찾아서 다 적었습니다. 책에서 요 대목은 필요하다 하는 걸 옮겨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봐요. 저 노트를 저는 지금도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책 몇 권만 소개해 주세요. 어디서 뭐 봐야 이 돼요? 책을 독파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는데 우리가 연구자가 될 게 아니거든요. 논문 쓸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필요한 공부를 거꾸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넓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이 주식 아가들을 위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50에서 100페이지? 아주 얇은 엑기스만 들어가 있는 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쓰고 계획 계십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주화가방 근데- 할 줄 모르고 원래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할 거예요. 네, 전 국민을 그러지 말고 제발 정당한 가격을 받으라고. 아니 그래요. 제가 거기에다가 공저로 얹을까 하다가 나는 유료로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한 이 15,000원, 2만 원 이런 두꺼운 책 말고 네. 3,000원, 한 5,000원 얇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주식 아가방에서 했던 엑기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엑기스를. 그리고 공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네. 책 보지 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은 이거 외에는 보지 마라. 그런 엑기스에 대한 기본 가이드북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3,000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겸손하고 뉴스공장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내용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료로 뿌리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 안 볼 수가 가치를 있지. 몰라요. 맞아 맞습니다. 맞아. 무료는. 네, 네.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 결론 그래서 네. 공부는 어떻게 하냐? 연구자처럼 하는 게 아니다. 논문 쓸 거 아니다. 네. 필요한 부분을 그때 찾아서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내 종목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 오늘 내 주식이 실적도 좋은데 갑자기 왜 떨어졌지? 뭐 유상증자 발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잡아가면서 필요한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 그때 공부를 해라. 예. 어떤 책을 독파하고 나면 그땐 고수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시사하고 똑같네. 예, 독파가 끝날 때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사도 무슨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지 맥락이 뭐지 파악하다 보면 그래서 시사에는 그 신동이 없어요. 맞죠. 네.
시사신동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 사람과 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계속 벌어지는 일이라 계속 보다 보면 조금씩 통찰이 생기는 거지. 책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시사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는 가이드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책 읽지 마라. 아니 책 읽지 마라는 책인 거야 이거. 읽기는 읽는데 네. 연구자처럼 읽지 마라. 논문 쓸 거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책 잔뜩 사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서점에서 주식 책 사지 마라. 네. 1번. 이것만 읽어라.